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외로 광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군요. 근데 박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 아닌 국가들끼리 모여서 광물을 이제 중국 배제하고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작업이 지금 쭉 진행되고 이제 있잖아요.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중국을 배제하는 건 좋아요. 예, 근데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를 예, 다들 예를 들면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네. 나라들이 다 동의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비싸진 가격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한 불만들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잠재울지 제가 모르겠어요.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거를 광물 자원만 어떻게 보면 안보적으로 보면 그냥 네. 관세 확 올리고 맞춰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그냥 뭐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건데 예. 이걸 좀 넓은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미국이 이제 단순히 광물 자원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매개로 해서 그리고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또 있죠. 이제 뭐 AI라든지 정보통신 뭐 예.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첨단 제조업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를테면 배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예. 그러면 원가가 이 정도 되고 예. 뭐 원료 가격이 이렇게 되고 공정 비용은 이만큼 들어. 음.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그 동안의 어떤 통상적인 그거고 혁신을 해봐야 여기서 조금씩 바뀌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충분한 시장과 방벽을 쳐주면 예.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적 도약 그전에는 중국제라는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예.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혁신의 노력을 아예 기울이지 않았는데 예. 이게 일단 방어막을 쳐놓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보면은 뭔가 새로운 판이 깔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싸게 만들면 정말 큰 돈 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짱구를 굴려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와중에서 등장하는 많은 기술적 도약들이 있을 것이고 예. 또 그게 일부 성공을 하면 다시 제조업 첨단 그 기술과 연관된 제조업이 또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든 간에 전략적 국가 안보적인 명분이라는 걸 걸어서 방벽을 세워놓고 그 이면에서는 이제 자국의 어떤 기술 제조업, 발전. 첨단 제조업에 대한 이제 회복, 예, 제조업의 복귀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노리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미국에 투자해야 돼. 우리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개발해. 어느 정도는 보조금도 줄게. 그러면 일단 뭐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거고. 예. 그다음 구매자한테도 뭐 세금 공제 이런저런 혜택을 줘가지고 낮춰줄게.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무한정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한 10년이다라고 보면 10년 사이에 뭔가 기술적인 도약이라든지 그래요. 브레이크스루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절의 끝. 그러니까 예전에는 싸고 세계가 장벽이 낮고 그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싸게 만들 수 있는 데서 가져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지니까 네. 싼 가격으로 조달해서 서로 이렇게 싼 가격이 되네요. 네. 뭐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이제 판단에 자꾸 작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네. 이제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싸면 됐지라고 해서 어떻게든 싸게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싸게는 순위가 뒤로 밀리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되기는 될까요? 그러니까 비싸게 좀 사자라고 하면 탈중국이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바라봐야겠죠.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봐야겠죠. 뭐 이를테면은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예. 이제 독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고를 했죠. 너희들 노르트 스트림 2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 그건 너희들 국가 안보적으로 위험한 행위니까 잘 생각해라. 예. 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독일 대표단은 다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뭔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아하. 근데 그 일이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예.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독일도 러시아도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하고 예. 필사적으로 지금 그 루트를 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2, 3년 지나면
새로운 이제 경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흐름이 잘 될까? 라고 생각을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잘 될까 하지만 뭔가 일이 하나 터지고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생기면 의외로 또 흐름들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저렴하게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는데 미쳤다고 3배씩 비싼 LNG를 누가 쓰겠습니까? 보면. 네. 근데 써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가 바뀌고 이런 있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예. 뭐 유럽 연합도 뭐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은 자체적인 볼륨이 이제 되게 크잖아요. 예. 영향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우주에 있는 블랙홀처럼 음. 그냥 그 자체가 어디 턱 떨어지면 그 주변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빙글빙글 돌면서 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빙글빙글 도는 애들의 자발적인 의사나 뜻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일단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돌게 되는 예.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광물 자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뭔가 판을 짜보겠어. 그런데 이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들어오기 싫으면 나가시든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로또를 이제 장만해놓고 예.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긁어볼까 말까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몇 나라 있죠 보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이 이제 많죠. 제일 많잖아요. 원래 예. 이제 뭐 러시아도 많았는데 러시아는 이제 경쟁에서 탈락을 지금 한 상태고. 예. 그러면 이제 니켈을 이제 어차피 전기차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이제 현재 가서 네. 이제 공장을 지었잖아요. 예. LG 예. 배터리도 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이 그 동안에 많이 갖고 있던 니켈이라는 것들을 너무 예. 저부가 가치로 팔았다라는 반성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켈 국가 전략이라는 걸 이제 수립을 합니다. 야. 그래서 원광에 대한 수출은 2020년부터 막혔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니켈 원석을 갖다 파는 건 안 돼요 이제. 뭔가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다 부가가치를 얹은 다음에 가져가야 돼요. 예. 그 전엔 그걸 중국에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돌덩이 상태로 갖고 가서 깨고 정련해서 산업용으로 네. 다 전환하는 작업이 다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상당 부분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해라.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 기업도 이제 투자하고 우리도 투자하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이 니켈을 왜 가져가? 끝에는 결국 배터리 만들려고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여기서 줘. 아예 배터리까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들이 높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차라리 지금서부터 빨리 들어가서 짝짝꿍 맞춰서 협조해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자동차 뭐 생산도 몇 번 시도를 했던 나라들이지만 예. 잘 안 됐죠. 잘 안 됐는데 이제 판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굳이 내연기관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바로 전기차로 전기차로 바로 가자. 도약하겠다. 우리가 만들면 제일 싸다. 배터리가 제일 싸니까. 니켈이 싸니까. 예, 그런 전략을 하는 거죠. 즉 제조업과 광물 자원을 연계시켜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게 제일 기본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지금 킹 달러 때문에 지금 다 모든 통화들이 평가자라 예. 되는데 제일 적게 이제 가치 하락을 한 통화가 이제 인도네시아 통화예요. 야. 예, 왜냐면은 이제 다들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투자도 이루어지고 괜찮을 거야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보면은.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했고 올해 거기서 이제 G20 이제 회의가 있죠 보면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보란 듯이 전기차로 이제 정상들 의전 이제 이런 것을 수행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야, 인도네시아 자동차라니. 현대가 만든 자동차죠. 예. 현대차가 가서 예. 이제 만드는 차로 이제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렇고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유럽 대륙은 우리가 봤을 때 아예 광물 자원 별로 없어.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유럽은 은근히 깔고 앉아 있는 광물 자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당장 러시아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이제 유럽 자체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배터리 룰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너희들 우리한테 배터리 팔려고 싶으면 네. 공장 지어.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2035년까지 기가팩토리 사이즈를 40개를 만드는 계획을 유럽에 예. 그걸 뭐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해외 예. 기업들을 불러올 수도 유치할 있는 수도 거죠. 있고. 보면은. 예. 그래서 당장 2025년이 3년이잖아요. 3년 예. 후에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22%를 유럽에서 만드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도 헝가리 가서 어. 이제 만들고 있고 뭐 중국 업체도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또 광물 이제 자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을 열심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저 남미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의외로 이제 그 많은 곳이 그 세르비아입니다. 아, 세르비아요? 예. 리튬이 많아요? 예, 세르비아의 와. 전 세계 매장량이 한 10% 정도가 집중적으로 묻혀 있어 매장돼 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캔에서 정제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탄소 중립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거는 하지 말자라고 예. 했는데 상황이 요즘에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야, 비싸게 팔리겠는데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러는 아.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뭐냐면 지열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캔앤 리튬을 가공을 해서 배터리 원료로 만드는 이제 이 작업에 R&D 비용의 투자를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지열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제 탄소 배출 없는 이제 리튬 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모토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예. 자 탄소 배출 없는 리튬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보면은. 우리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네, 너희도 탄소 배출 없이 갖고 오면 똑같이 보조금 줄게. 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예.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뭐 옛날 지도 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 옛날에도 꽤 있었네. 찾아보니 코발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물론 캘려고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뭐 기후적인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한 예. 100여 개 정도의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EU에서 탈퇴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국 내에 있는 어떠한 그런 자원들을 탈탈 털어서 예. 뭔가 이제 개발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네시아, 유럽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볼륨이 큰 네. 이제 자원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캐나다, 예. 캐나다, 호주. 예,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에 벌써 예. 이제 뭘 했냐면은 크리티컬 미네랄 스트래테지, 그러니까 핵심 광물 전략이라는 걸 국가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예. 2019년에 이제 처음 한번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리비전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다시 했는데 목표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광물을 그냥 찾아서 팔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여기도 재련까지 해서 팔겠다. 다 공정까지 해서. 재련 정도가 아니고 예. 이제 그거와 연관되는 제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아예 호주에.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다운스트림 쪽에 이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가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 그런데요. 전략. 미국도 우리 그렇죠. 공장을 유치할 거야. 인도네시아도 공장을 유치할 거야. 예. 유럽도 호주도 예. 다 마찬가지네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가 막 찢어질 상황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 이걸 네.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근데 안 하자니 와. 하자니 예. 둘 다 지금 진퇴양난인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뭐 이거를 합리적으로 잘 따져서가 아니고 예. 예측치 못한 상황인데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정말 그 야수적 감성으로 예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이제 예. 곧 도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동안에 광물 자원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 많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비싼 가격을 주고 팔 수 있는 나라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광물 자원.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한 아주 착한 어렵다. 광물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예. 우리가 표준으로 만들 테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 기준이 안 들면 그것도 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안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예. 똑같은 전략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인도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브라질은 안 그럴까요? 예. 그러면 다 자국이 뭔가 깔고 앉아 있는 게 많고 자국이 예. 커다란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동일한 기준을 만들면 그게 글로벌 스탠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강대국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서로 다 자기 공장 유치하고 할 텐데 네. 결국 광물이 있는 데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결국 돈이 있는 데가 유리할까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걸려야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예.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과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실제 대응을 할 것인지.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물 기업들, 뭐 리오틴토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한 메이저 광물 예. 업체들이 이런 흐름들을 믿고 이거는 계속될 흐름이야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제
금고를 열어가지고 투자를 할지. 야 우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그렇게 ESG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것도 2, 3년 지나면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또 백도 하는 거 아니야? 예. 사실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기 그런 거 때문에 있고. 이제 선뜻 지금 이제 액션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예. 많은 이제 기업들이 다들 막 지금 경영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러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되나? 그냥 일단 캐나다에 지어야 되나? 예, 호주에 지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바빠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어서와를 외치고 있는 거죠. 아 우리는 미국이랑 둘도 없는 친구잖아. 여기 오면 미국에 있는 미국이랑 거나 똑같아. 다름없어. 예, 다름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광물법도 19세기 만들어 놓고 예. 되게 엉망진창이고 너희들 해보려고 해봐. 자, 쉽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광산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노하우도 많고 관련 생태계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돈만 좀 부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크리티컬 이제 미네랄 스트래터지 예. 똑같죠 이름이 비슷하죠. 예. 이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고 의견들을 받는 절차를 지금 거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하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은 이게 국가 안보와 미래와 직결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리튬, 흑연, 예. 그다음에 구리, 코발트, 그다음에 이제 히토류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크리티컬한 걸로 일단 지정을 해놨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1개쯤 예. 지정을 해놨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6개를 이제 우선적으로 그 중에서도 더 크리티컬한 걸로 이제 봐서 먼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똑같아요 호주랑. 거기도 거기도 이왕 오실 거면 캐 가시는 것보다 여기서 공장 여기서 만들기 공장도 좋습니다. 만들면 저희가 거기 제조업 공장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도 네. 얹어서 네. 같이 서비스 해드릴게요. 뭘 여기서라서 복잡하게 저기까지 가서도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저희 땅도 많고요. 그게 트럼프의 유산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 걸까요? 아니면 중국이 너무 싫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말하면 되게 이제 정말 비과학적인 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도 이제 살아보면 그리고 이제 회사도 해보면 뭐 다들 한 30년이라는 게 예. 뭔가 해보면 잘했던 못했던 이제 수명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 모델이. 그러고 나면 뭔가 새로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부터 세계화가 쫙 나와서 예. 한 20년 쫙 갔었죠. 예. 2010년 갔다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뭐 삐걱삐걱거리고 뭐 이제 영원한 디플레이션 시대다 뭐다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맞아? 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게 둘도 없는 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부터는 이제 룰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누군가 그게 트럼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누군지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다른 팽이를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들이 처음에는 힘들게 돌아가지만 예. 트럼프와 바이든 지금 한 6년을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보면. 네. 예, 네. 속도가 그럼 더 빨라지겠죠. 보면은. 앞으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끌고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변화할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채팅창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무슨 전략이 지금 있는 걸까요? 제가 좀 요즘에 그런가?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이제 전략으로 성공한 나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개도국이 예. 외국 돈 빌려 와서 일관 제철소를 짓고 그렇죠. 예. 원자재는 태평양 건너 저기서 갖고 와서 예. 그걸 다시 바다 건너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성공을 했죠. 예. 그 흐름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제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예. 흐름에 이제 우리가 올라탄 거죠. 보면은 제일 잘 올라탔죠. 보면은 우리가 그럼 지난 30년에 굉장한 수혜를 본 거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탑이라고 봐요. 1등. 예. 뭐 중국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저희는 중국 등 위에 딱 올라타가지고 빨대 네. 꽂아가지고 이제 예. 촉촉 빨면서 30년을 온 거죠. 나름대로 그 동안에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예. 토대로 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성공을 이제 했는데 요즘의 걱정은 그거죠. 이제 과연 이제 이 전략이
이제 앞으로도 먹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입장, 예. 국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예. 어떻든 간에 저기 가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예. 라고 판단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국내에서 뭐를 더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정말 갑갑해지는 거죠. 근데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예. 설령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변화는 생겼겠구나라는 생각도 요즘에 좀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어디를 가도 다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최 박사 사람 좀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앞에 가로치고 예. 일 잘하는, 괜찮은, 말 잘 듣는 이런 말이 이제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앞에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말 사람이 그대로 없어요? 사람. 어. 와서 그냥 일할 어. 사람 없어? 예.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 여기저기서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이제 저녁 한 10시쯤 가면 식당이 문을 다 닫아요.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예전에는 언제라도 가면 네. 최소한 우동이라도 다 그렇게까지. 예.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못 먹는 편의점만 달랑 불 켜놓고 있는 휴게소들이 점점 많아져요. 사람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밌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제 이 문제가 1년에 계산해 보면 한 20만 명 정도의 노동력이 계속 미스매치가 나요.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분들, 예. 이제 아웃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시는 분들은 이제 70만 명 세대, 80만 명 세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세대들은 40만 명, 적으니까. 50만 명 세대. 2000년대부터는 무조건 40만 명 세대니까 예. 2002년부터는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만 20세가 돼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친구들은 이제 40만 명이에요. 때려주기도 40만 명대예요. 43만 30만 명의 미스매칭이 적어도 있는데. 적어도 20만 명은 나는 거죠. 네. 이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5년이 쌓이면 100만 명이에요. 예. 그러면 노동력이 이제 미스매치가 각 사회 분야에서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든지 그거에 관련되는 업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산기를 이제 복잡하게 두들겨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그렇죠. 내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네. 외국인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이제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우리도 받으려면 이민국의 나라로 받으려면 이제 적극적으로 네.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가 또 상당히 크잖아요. 진짜 우리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성안에 계신 분들의 좀 특권적인 발언입니다. 보면 예. 저기 중소도시 시골 가보세요. 예. 시골 장터에 가면 다 베트남 쌀국수집 맛집으로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반찬 괜찮은 집이라고 가보면 다 동남아 분들이 나물 무치고 있고 네. 국 끓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뭐 사과 예. 뭐 이런 것들 다 어떤 뭐 이미 다 우리 저희들이 먹는 순대 이런 거 예. 이제 외국인 없으면은 못 예. 먹게 된 지 벌써 오래잖아요. 예. 이미 이 대도시의 중산층의 생활권을 벗어난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벌써 이제 다른 네. 의미의 세계와 예. 외국인들과의 공존 를 이미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성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만 예. 아직까지 그런 거 이것도 해도 되나 어. 머릿속으로 생각할 뿐이지 이미 우리 바로 옆에까지 이제 그 그렇군요. 물결은 이제 네. 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열어서 어. 더 온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해결이 될 것인가? 어. 사실 이것도 이제 고민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래도 대기업들은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들을 떠받치고 있는 국내에 있는 공급망 이제 3차, 4차 벤더들의 예. 어떤 인력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우울했나요? 되게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걱정되네요. 세상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네. 변하고 있는데 어. 변화는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화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요. 그동안에. 네. 네. 예.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 수출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통계를 보면 1950년대부터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쌀 이런 거요? 뭐 온갖 것들을 잠깐 뭐 명태 말리든 뭐든 뭐 네, 해가지고 이거를 뭐 마카오에 가서 팔고 홍콩에 가서 팔고 그게 60년대 들어서 초반에 이제 그 군사정부 예. 혁명 이후에 어려움에 처했던 박정희 대통령 눈에 들어왔던 거죠. 이게 되는 일인가? 해보니까 된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다.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신생 독립국이 아무도 가지 않은 다들 수입 대체 전략으로 다 갔었는데 네. 정말 무모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제조업 수출 이 전략을 선택을 하고 60년 동안 그 트랙에 맞춰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제조업 사회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해왔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관적이에요, 뭐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비관적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저희가 언제 뭐 위기 아닌 적 있었나요? 맞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네. 맨날 위기고. 예.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짓도 많이 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뭐 뼛속까지 이제 일본식으로 운영되던 나라였는데 IMF 한 방 딱 맞고 불과 한 3년 만에 완전히 다 미국식으로 예. 뜯어 고쳐가지고 예. 지금 일본을 보면 되게 이상한 나라, 납득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예. 나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죠. 전체 사람들의 예. 가치관이나 이 시스템이 다 바뀌었단 말이죠. 예. 먹고 살만한 나라가 그 정도의 체제 전환을 어. 해본 나라가 없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퀴를 갈아 껴서 네. 더 잘 달리게 된 나라인데 뭐 이번에 한번 잘하면 이제 달리는 게 아니고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얗게 불태우고 살아야 되냐. 뭐 이제 이런 큰일이다. 생각도 좀 들고 네. 예. 그런 거죠.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고민거리를 이만큼 주고 가시. 요즘 환율 올라가는 게 예. 그래서 뭐 미국 물가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네. 코리아 좋은 시절이 다 가는 쪽에 베팅하는. 뭔가 솔루션을 또 찾아내겠죠.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해야 꼭 앞으로 예.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남이 넘어질 때 어. 우리는 휘청거리기만 하면 거기서 그럼 우리는 버티면 버티면 어떻게든. 그렇지.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편 잘 쓰는데 대한민국은 별로 우아하게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다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빙판 위에서 막 미끄러질 듯 야하. 미끄러질 듯 앞으로 옆으로 막 했는데 신기하게 단 한 번도 쓰러지진 않았어요. 대가리가 깨지거나 뭐 자빠져서 못 일어나거나 한 적은 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제일 앞줄까지 지금 왔어요. 어허. 그래서 요즘에 파운드화가 막 떨어지는 거 보면 예. 다시 또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되나 우리가? 어.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잘 버텨야 되겠네. 존보. 앨리스님이 존보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존버 정신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님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